40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강의를 먼저 다 해야 돼서, 강의 먼저 하고, 시간 되면은, 네, AI 얘기도 좀 하고, 14기 할 때 AI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납시스에서 AI 워크숍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네, 그 얘기도 시간이 되면은, 같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할 게 많아서, 네, 먼저 하고요. 저희가 지금 플로어 플랜까지 했고요. 그 플레이스먼트 할 차례입니다. 다시 되짚어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디자인 컴파일러 통해 가지고 합성을 다 했고요. 합성을 한 거는 RTL이 RTL 소스 코드를 이제 디자인 컴파일러가 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특정 구문이나 로직을 그 스탠다드 셀로 다 변환을 해줬습니다. 스탠다드 셀로 변환을 해줬고, 이 변환된 스탠다드 셀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은, 그 셋업을 했습니다. 디자인 셋업을 했고, 디자인 셋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즉, P&R을 할 때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항목이 뭐였냐면은 타이밍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DRC하고 LVS 관련돼서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셋업할 때는 이 타이밍 관련된 정보를 넣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db하고 그 다음에 TLU 플러스 파일을 가지고 타이밍을 체크를 하니까 이 관련된 정보들을 세팅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DRC랑 LVS를 봐야 되는데 그 DRC는 디자인 룰 체크고 LVS는 레이아웃하고 스키매틱이 동일한지 보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정보는 테크 파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일을 명시를 해줬고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제 세팅할 때 이제 NDM 파일도 같이 넣어주고 유저 디자인 넣어줘야 되니까 .v 파일하고 그 다음에 SDC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세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을 한 게 이제 플로어 플랜을 진행을 했습니다. 플로어 플랜은 뭐였냐면은 땅의 크기, 내가 칩을 어떤 크기로 만들 거냐, 그래서 이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지정한 다음에 핀 또는 포트의 위치를 내가 어느 위치에 넣을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랩 1번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플레이스먼트인데, 플레이스먼트는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메모리가 이렇게 길게 있었고 스탠다드 셀이 또 쭉 겹쳐져서 있었는데, 이 메모리하고 이 스탠다드 셀을 내가 만든 이 코어 에어리어 안에다가 가져다 놓는 거를 해야 됩니다. 가져다 놓는 거를 하는 게 플레이스먼트고, 지금부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먼트 자체는 사실 제가 아까 명령어로 잠깐 보여드렸지만 툴이 알아서 가져다 놓습니다. 메모리를 어느 위치에다 가져다 놓을 건지, 스탠다드 셀을 어느 위치에 가져다 놓을 건지 그 툴이 알아서 가져다 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가져다 놓을 거냐, 그 다음에 그 명령어에 옵션이 뭐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옵션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을 하고 그 옵션에 의해서 플레이스먼트가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그 정도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셀을 놓지 않고 싶은 구간이 있으면 해당 구간에 셀을 놓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플레이스먼트 자체는 툴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명령어, 그 다음에 그 명령어에 필요한 옵션,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위치에 셀이 놓이지 않게 하는 그 방법만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들지 않은 뭔가 서브 블럭을 통칭해서 매크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랑 매크로 사이의 빈 공간에 스탠다드 셀이 들어가면 쇼트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스탠다드 셀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요겁니다. 요 keep_out 값을 주시면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에 특정 공간에 스탠다드 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그러니까 시납시스에서 제공하는 IC 컴파일러 2 이그젬플 디자인을 열어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을 보면은 메모리가 엄청 많이 있고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에는 스탠다드 셀이 들어가지 않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치고 진행을 하면 이 구간이 자동으로 생겨요. 자동으로. 이거를 이제 뒤 옵션을 주면은 얼만큼 띄울지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정이 생긴 만큼 메모리 간격에 플레이스먼트 블로케이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이 구간에는 스탠다드 셀이 들어가지 않게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여기엔 안 나왔는데 요 명령어네요. 네. 플레이스먼트 블로케이지를 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확한 명령어는 여기 이제 랩 자료에 있는데, 실제로 쓰는 명령어는 요 랩 자료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create keep_out margin 하고서는 아우터에다가 값을 주시면은 메모리 기준으로 스탠다드 셀이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create keep_out margin으로 메모리 주변에 안 들어오게 이제 블로케이를 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 create placement blockage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유저가 이 노란색 영역을 드래그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노란색 칸 안에는 스탠다드 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노란색 칸 안에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색 바깥으로만 스탠다드 셀이 놓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메모리나 특정 IP를 쓰면은 이렇게 일정 간격 안에 스탠다드 셀이 놓이지 않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디자인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메모리에 keep_out 마진이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간격이 좀 떨어져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간격을 좀 더 띄워야 됩니다. 더 띄워야 되고, 왜 더 띄워야 되는지는 이제 파워플랜 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자, 띄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메모리의 핀이에요. 여기가 이제 메모리의 핀인데, 핀이잖아요. 이렇게 핀 구간인데, 만약에 스탠다드 셀이 keep_out 마진 없이 이렇게 붙어 있다 메모리하고, 그러면 여기 메모리의 포트는 메탈로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핀 플레이스먼트 할 때 메탈 1부터 메탈 4까지 쓰게 이렇게 지정을 했었잖아요. 이 포트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메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M1이랑 이 포트는 이제 붙었잖아요. 이렇게 붙으면 여기 쇼트납니다. 실제로 붙어 있는지 보려면은 M1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M1만 켰거든요. M1만 키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메모리에 있는 이 포트가 M1이에요. 그리고 얘도 M1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하고 VDD가 이 메모리 포트에 붙어가지고 쇼트가 납니다. 이러면 이제 LVS에서 쇼트가 나겠죠. 이렇게 이제 메모리 매크로랑 스탠다드 셀이랑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쇼트 날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하고 스탠다드 셀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쇼트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라우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탠다드 셀이 가로막고 있으면 이렇게 라우팅 할 때 스탠다드 셀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라우팅을 돌아서 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라우팅 할 때도 안 좋습니다. 라우팅 어빌리티가 떨어져요. 이렇게 바로 붙어 있으면 이 포트랑 연결할 때. 그래서 일정 간격을 이러한 이유로 떨어뜨려 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네.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 명령어 하면 툴이 알아서 놓습니다. 스탠다드 셀을 어디가 최적의 위치인지 툴이 알아서 놔요. 그러면은 어디가 최적의 위치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은 이제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 기준으로. 타이밍 기준으로 스탠다드 셀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타이밍에 영향을 주냐 플레이스먼트가. 이 그림을 보시면 요게 클럭핀이거든요. 요게 클럭핀이에요. 이 클럭핀이라고 지금 우리가 클럭핀을 여기다가 줬잖아요. 클럭핀이 얘인데 이 클럭핀이 여기 있고 스탠다드 셀이 지금 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플립플랍에는 모두 클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클럭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라우팅을 나중에 실제로 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갑니다. 여기서 가고 전부 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툴 입장에서는 타이밍 위주로 플레이스먼트를 해 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클럭핀하고 이 스탠다드 셀하고 너무 거리가 길면은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길면 길 만큼 이만큼이 딜레이잖아요. TLU 플러스 파일을 넣어가지고 타이밍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넷 길이가 길어지면은 넷 딜레이가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툴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딜레이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먼트를 하면 자동으로 하는데 타이밍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면은 이 핀의 위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셀들은 클럭핀이 여기 있으니까 스탠다드 셀을 좀 앞으로 갖고 와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툴이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스탠다드 셀을 가져다 놓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할 때 주로 쓰는 옵션이 타이밍 드리븐으로 할 거냐, 이런 옵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디자인은 타이밍에 큰 문제가 없어. 타이밍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디자인이야. 대신에 우리는 면적이 작아가지고 DRC LVS가 좀 많이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컨제스천 드리븐으로 놓고 DRC LVS가 발생하지 않게 셀을 흐트러 놓습니다. DRC LVS 할 때 왜 셀의 플레이스먼트가 중요하냐면 아까 그 플레이스먼트 블로케이지 쳤던 거랑 동일한 이유인데 이 셀이 있으면 포트가 있고 포트가 있으면 라우팅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스탠다드 셀이 이렇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라우팅 할 때 라우팅 메탈 패턴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셀이 조금 이렇게 퍼져 있어야 DRC LVS가 덜 발생해요. 에러가. 그래서 타이밍 드리븐으로 하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셀의 위치를 결정을 하고요. 컨제스천 드리븐으로 하면은 DRC LVS가 최대한 덜 발생하게 셀을 좀 흐트려 놓습니다. 네, 플레이스먼트를. 그리고 사용자가 내가 특정 셀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반드시 놔야 해. 그러면 직접 그냥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봤더니 얘 때문에 계속 얘가 여기 있어서 DRC도 나고 타이밍도 계속 에러가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툴로 꼭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옆으로 옮겨가지고 해결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계속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툴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툴보다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됩니다. 네. 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진행하는 옵션 자체는 플레이스 언더바 옵트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 플레이스먼트를 진행할 때는 5가지 단계를 통해서 플레이스먼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플레이스 언더바 옵트 명령어 자체는 슈퍼 커맨드예요. 슈퍼 커맨드란 얘기는 이 서브 옵션을 주지 않으면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알아서 진행합니다. 알아서. 네.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플레이스먼트 해야지 라고 하면 이 명령어 하나만 내리면 사실은 플레이스먼트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에러나 아니면 타임 바이올레이션이 날 수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세부 옵션을 보고 어느 단계에서 뭐 때문에 에러가 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특정 그 페이즈로 가서 거기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넘어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다른 거는 이제 괜찮은데 두 번째 이제 버퍼를 지우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하이 팬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이 스탠다드 셀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 하나의 출력이 여러 개의 스탠다드 셀에 인풋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인풋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이 팬아웃이 생기면은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타이밍 이슈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나 맥스 캐패시턴스 바이올레이션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뒤로 보내줘야 되는데, 얘가 보내줄 때 얘가 할 수 있는 힘의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3명한테밖에 못 보내주는데, 스탠다드 셀 3개한테밖에 못 보내주는데, 얘가 5개, 6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얘가 힘이 딸려요. 힘이 딸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힘이 좋을 때는 신호가 이렇게 쭉 한 번에 잘 가는데, 힘이 없으면은 얘가 신호가 이렇게 누워서 갑니다. 누워서. 여기 이제 트랜지션이죠. 이게 누우면 딜레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점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 기준점 이후로 값이 1로 인식하는데, 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로 넘어가는 요 타이밍이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플레이스 옵트 과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왜 설명드리냐면, 나중에 레포트 타이밍을 봤는데 맥스 트랜지션이나 맥스 캐피스턴스 바이올레이션이 나면은 이 플레이스 옵트 할 때 요 두 번째 페이즈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하셔야지 됩니다. 뒤에 이제 CTS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ECU 하면은 버퍼 삽입을 해가지고 얘가 일부 고치기는 하는데, 과도하게 팬아웃이 있는 경우에 툴이 못 고칠 수가 있어요. 뒤에 이제 버퍼를 넣어서 못 고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요 하이팬아웃 버퍼링 하는 요 부분에서 플레이스먼트 자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지 됩니다. 네. 예제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어쨌든 이 플레이스 옵트는 슈퍼 커맨드이고, 안에는 5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진행할 때는 얘만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각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혹시 나중에 발견이 되면은 이 페이지의 서브 옵션을 통해 가지고 각 페이지마다 문제가 없는지 체킹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디자인 하실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좀 디자인이 커져야 문제가 되니까, 네, 그건 또 디자인마다 또 상황이 달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 디자인 명령어가 있어요. 이 체크 디자인 명령어는 우리가 PNR을 할 때 단계별로 진행을 했잖아요. 셋업, 그 다음에 플러 플랜,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플랜, 그 다음에 CTS, 그 다음에 라우트,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플러 플랜 끝나고 플레이스먼트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플레이스먼트를 해도 되는 상태에 있는지를
체크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체크 디자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명령어를 치시면은 내가 플레이스먼트 해도 되니? 라고 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 내가 지금 그 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명령어인데 잘 쓰진 않습니다. 이 플레이스먼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플로어 플랜이 끝나야지 그 플레이스먼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정해져 있고 어느 안에 셀을 넣을지 코어 에어리어가 정해져야 플레이스먼트가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사전에 잘 끝났는지를 체크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처음 진행하실 때는 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나중에는 이제 플로어 자체를 다 인지하시게 되면은, 네, 그 이후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 진행하실 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내가 지금까지 앞단을 잘 정리했는가를 체크해주는 명령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아이디얼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원하지 않은 아이디얼 네트워크를 지우는 과정이 플레이스먼트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레지스터랑 이제 프리플럽이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 컴파일러 할 때는 그림을 보고 하진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토포 모드를 켜가지고 플로어 플랜 모양을 보기도 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긴 했는데, 이니셜하게 처음 진행할 때는 내 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 포트가 클럭 포트의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이 클럭 포트랑 그 프리플럽의 위치가 어딘지, 이 거리를 디자인 컴파일러는 몰라요.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우리는 지금 P&R을 하는 과정이고 플로어 플랜을 했기 때문에 이 클럭 포트의 위치도 내가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스탠다드 셀이 어디 놓일지 대충 지금부터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디얼 네트워크를 리무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진행을 할 때 이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어떻게 했냐면 마진을 줬어요. 마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줬냐면은 컨스트레인트로 줬습니다. 컨스트레인트로. 그럼 컨스트레인트로 줬던 이 딜레이를 몰랐기 때문에 이 컨스트레인트로 마진을 줬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가 set 아이디얼 네트워크. 네. set 아이디얼 네트워크를 줬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 길이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는 나도 잘 몰라 라고 준 거예요. 두 번째로 몰라서 마진을 줬던 옵션이 뭐였냐면은 set uncertainty를 줬습니다. set uncertainty가 이 단어 자체가 불확실성이잖아요. uncertainty라는 단어 의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터, 그 다음에 스큐, 그 다음에 마진. 요 세 개를 더해서 set uncertainty를 주신 거예요. 디자인 컴파일러 하고 오셨으니까 네,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세 개를 준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불확실했기 때문에 마진 값으로 이 딜레이를 대충 계산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줬던 불확실성에 의해서 마진으로 대충 줬던 이 값을 일단 날려야 됩니다. 일단 지워요. 지우고 나서 실제로 딜레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서 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됩니다. 이전 값이 남아있으면 이거를 계속 마진 값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줬던 값들을 날립니다. 날리고 나서 실제로 이 길이가 얼마인지 계산하면서 타이밍을 봐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스먼트 하기 전에 아이디얼 네트워크로 줬던 것들을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줬던 이 값을 지우고 시작합니다. 네. 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플레이스먼트 할 때 제가 두 가지 옵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타이밍 드리븐으로 보는 옵션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DRC LVS를 고려해서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컨제스천이라고 합니다. 컨제스천은 이제 특정 구간에
몰려 있는 거를 이제 콘제스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몰려 있으면은 DRC LVS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스탠다드 셀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다 포트가 전부 다 있고, 포트가 있으면 반드시 라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DRC LVS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고, 그러면 그 구간에 몰려 있는지 안 몰려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 명령어를 쓰면은 특정 구간에 메탈 라우팅이 많아지는지 안 많아지는지 1차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음에 키고 나서 컨제스천 구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구간에는 스탠다드 셀이 모여있지 않게 처리를 해주시면 뒷단에 DRC LVS가 덜 발생하게 됩니다.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덜 발생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명령어는 요거예요. 글로벌 라우트 컨제스천 맵 해가지고 이 명령어를 통하면은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네, 요거랑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셀이 이렇게 놓이게 되면은, 포트가 반드시 있다라고 했잖아요. 포트가 반드시 있고, 이 포트가 있으면은 반드시 연결해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길찾기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길찾기 게임을 이제 해야 되는데, 길찾기 게임을 하고 나서, 이게 그 컨제스천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보냐면은, 스탠다드 셀을 이제 대충 이렇게 퍼뜨려 놔요. 퍼뜨려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포트 위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 포트 위치가 결정이 되고, 이 포트 위치가 결정이 된 다음에 라우트를 미리 살짝 해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놔봐요.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격자무늬 구조로 쭉 깔아봅니다. 격자무늬 구조로 쭉 깔면은 격자무늬로 쭉 깔아요. 이렇게 격자무늬로 깔아봅니다. 스탠다드 셀을 놓고 그 다음에 대충 라우팅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격자무늬를 깔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격자무늬를 깔면 이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처럼 이 격자무늬 이 면적에 메탈이 몇 개 통과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격자무늬 간격 안에 특정 메탈이 몇 개 지나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림처럼. 이 그림을 대충 이제 보면은 이쪽 면적에 20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바운더리 안에 메탈이 20개가 지나갈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메탈은 두께가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탈과 메탈 사이에 간격이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메탈은 두께가 있고 메탈과 메탈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에어리어 격자 안에 통과할 수 있는 메탈의 개수가 대충 결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 구간 안에 M1이 몇 개 지나갈 수 있는지 나와요. 네. 그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2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격자 무늬에는 메탈 1이 20개 지나갈 수가 있어. 근데 대충 라우팅을 해봤더니 여기에 20개가 더 지나가네? 그러면은 오버플로우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그걸 의미하는데, 이 명령어를 통하면은 뒤 터미널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를 보면은 방금 제가 이제 격자 무늬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M1이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개수가 그 격자 무늬 구조 안에서 격자를 쳤잖아요. 여기에 8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실제로 라우팅을 대충 해봤더니 10개가 지나가더라. 그러면은 2개가 오버플로우가 난다 뜻입니다.
8개밖에 못 지나가는 공간을 10개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쇼트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같은 이제 방식으로 M3도 체크를 했습니다. M3도 체크를 했더니 7개가 지나갈 수가 있는데 9개가 지나가더라. 그래서 2개가 오버플로우가 났습니다. 이런 구간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DRC LBS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M5를 봤더니 이때는 5개가 지나갈 수가 있는데 1개만 지나가서 4개만큼 여유가 있어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메탈의 디렉션, 그 다음에 메탈의 계층 구조를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135를 본다는 얘기는 가로로 가는 게 홀수 메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5만 따로 떼서 보는 겁니다. 가로로 달리는 요 구간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가로 메탈만 따로 떼서 본 거예요. 세로 메탈은 위쪽으로 지나가니까 이제 위쪽에서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1번은 그 8개가 지나가야 되는데 10개가 지나가니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8개는 그냥 보내고 2개는 메탈 1으로 보내면은 쇼트가 나니까 다른 메탈로 가야 됩니다. 다른 메탈로 가야 되는데 가로로 가는 메탈이잖아요. M1은. M2는 세로로 가는 메탈이니까 M2로 가면 안 되고 M3로 가야 됩니다. M3로. 그러면 M3로 M1으로 가서 M2로 간 다음에 M3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 2개를 위로 보내는 거죠. 2개는 M3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은 얘를 8로 만들고 얘는 11로 만듭니다. 11로 2개를 위로 보내서. 근데 그 M3는 7개밖에 못 지나가는데 11개가 지나가야 되면은 4개만큼 또 오버플로어가 나잖아요. M3는. 그러면 이 구간은 M5로 메탈 점프를 합니다. M3, M4, M5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M1, M3, M5로 메탈 점핑을 해가지고 이 구간을 M1은 8개, 그 다음에 M3는 7개, M5로 뒤로 계속 메탈 점핑을 시켜가지고 5개 지나가게. 이렇게 하면은, 오버플로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라서, 그러니까 레포트를 보실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M1이 무조건 오버플로우가 나고 M3가 무조건 오버플로우가 나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상위 메탈로 점프할 수가 있고 상위 메탈에 여유가 있으면 아 이거는 메탈 점프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해당 구간은 그렇게 이제 내가 볼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면 아 메탈 점프로 라우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스킵하시면 됩니다. 근데 레포트를 봤는데 메탈 5도 다 오버플로우다. 그러면은 나중에 DRC LVS가 날 거예요. 그때는 플레이스먼트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해당 구간에 그 메탈이 지나가지 않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메탈을 스탠다드 셀을 좀 퍼뜨릴 수가 있느냐? 이 방법을 취하면은 스탠다드 셀이 특정 구간에 몰려있지 않게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스먼트 블로케이지 해가지고 요 소프트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 좀 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플레이스먼트 블로케이지를 칠 때 여기 퍼센트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트를 지정해 주시고 영역을 지정하면 이 영역 안에는 이 퍼센트만큼의 스탠다드 셀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컨제스천 맵을 통해 가지고 특정 구간에 스탠다드 셀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라우팅이 안 될 것 같은 구간은 이 플레이스먼트 블로케이지를 칠 때 퍼센트로 줘서 셀이 모여 있지 않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해당 구간에 컨제스천이 풀리기 때문에 DRC LVS 발생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를 또 잘 치셔야 되는데 너무 크게 치시거나 잘못 치시면
이 스탠다드 셀의 개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게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원래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바깥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무 잘못 치시거나 과도하게 치시면은 스탠다드 셀 개수가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밀려나는 스탠다드 셀에 의해서 다른 구간에서 컨제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계속 레포트를 보면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특정 구간에 너무 많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강의 자료에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을 이제 디테일하게 다 해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스킵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 1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쓰시면 되냐면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 오버플로우가 과도하게 나잖아요. 과도하게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를 순서대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오버플로우가 나서 플레이스먼트를 컨제션 드리븐으로 할 때 어떤 순서대로 하면은 이 오버플로우 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여기 1번, 2번, 3번, 5번, 6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버플로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요 이니셜 플레이스 디폴트를 하이로 놓으면은 그 플레이스먼트 할 때 컨제션 드리븐의 성능이 좀 올라가요. 올라가서 컨제션 에어리어가 있으면 툴이 자동으로 좀 더 흐트려 줬습니다. 알아서 잘 계산해가지고 대신에 툴이 좀 오래 돕니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놔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취하시면 되고 네. 두 번째 방법은 요거 세팅 값을 좀 바꿔주시면 되고 세 번째 방법은 요 소포트로 블로케이지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요 퍼센테이지로 아예 내가 강제적으로 빼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그 6번에 있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컨제스천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까 어떻게 봤냐면은 스탠다드 셀을 놓고 일단 포트가 결정이 되면 이 포트에 대충 라우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격자를 놔서 이 격자를 놔가지고 이 격자에 몇 개가 통과하느냐 이걸 봤잖아요. 6번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라우팅을 할 때 혹시 그 라우팅을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불필요하게 돌아가면서 혹시 네가 라우팅을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컨제스천 구간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스탠다드 셀의 위치는 건드리지 않고 이 내가 라우팅했던 요 구간에 대해서만 그 리와이어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일로 가서 문제가 됐는데 리와이어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간은 이제 더 이상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 구간에 대한 컨제스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그 스탠다드 셀은 고정을 하고 라우팅을 리와이어링 해가지고 컨제스천 에어리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하는 게 요 CDR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 CDR 할 때도 옵션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 값을 바꿔가지고, 리와이어링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실제로 컨제스천이 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플레이스먼트를, 셀의 위치를 잘 바꿔 놓으셔야지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리걸라이제이션인데 플레이스먼트에 있는 리걸라이제이션인데 이 리걸라이제이션이 뭐냐면은 그 플레이스먼트를 이제 여러 번 옵션을 주면서 진행하다 보면 스탠다드 셀의 위치를 계속 바꿔요.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제 최적의 위치를 찾는데 처음에 놓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서 조금씩 스탠다드 셀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 스탠다드 셀을
이 스탠다드 셀이 여기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스탠다드 셀은 이미 놓여져 있었던 거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 스탠다드 셀이 이제 원래는 딴 데 있었겠죠. 딴 데 있는 스탠다드 셀이었는데 일로 오는 게 툴 입장에서는 좋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타이밍적으로 좋겠죠. 타이밍적으로 이 위치에 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 뒤에 스탠다드 셀이 얘가 있잖아요. 근데 스탠다드 셀은 겹쳐놓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겹쳐놓는 순간 쇼트예요. 겹쳐놓으면 쇼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툴 입장에서는 빈 공간을 찾습니다. 빈 공간. 얘를 놓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간을 찾아요. 즉 여기 그죠? 디폴트 이제 리걸라이제이션 세팅으로 두고 하면은 그 원래 내 툴이 놓고 싶은 위치 중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놓습니다. 근데 운이 좋으면은 가까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운이 나쁘면은 난 여기다 놓고 싶었는데 저 멀리 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방지하려면은 원래 위치에 일단 얘를 놓고 이 옆에 있는 애를 옆으로 조금씩 밀어요. 조금씩만 밉니다. 사실은 얘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나 조금 밀려가지고 여기에 있나 타이밍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씩 옆으로 밀어가지고 노는 그 방법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아까 했던 거 보면은 지금 이니셜 플로어 플랜으로 놨어요. 이니셜 플로어 플랜으로 놔서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스탠다드 셀이 겹쳐 있잖아요. 얘하고 뒤에 있는 애하고 이렇게 겹쳐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쇼트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내가 플레이스먼트를 했는데 육안으로 보고 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지금 플레이스먼트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퍼뜨려 놔야 돼요. 퍼뜨려 놓는 게 이제 아까 리걸라이제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뒤에 옵션을 더 줘도 되는데 여기에 리걸라이제이션 플레이스먼트하고 뒤에 옵션을 줘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겹쳐져 있던 플레이스먼트가 아까 이제 리걸라이제이션은 셀을 민다고 그랬잖아요. 밀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얼라인 맞추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도 플레이스먼트가 현재 내가 좀 이상한지 안 한지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많이 보셔야지 됩니다. 그림으로. 지금 우리는 그림 그리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얼라인에 맞게. 뒤에 또 그 레일 깔고 할 때 또 나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어는 뭐냐면은 refine opt입니다. 이 refine opt는 뭐냐면은 우리가 플레이스먼트 하고 나면 플레이스는 플레이스 opt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5개의 서브 스테이지가 있고 플레이스먼트를 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쭉 했는데 레포트 타이밍을 보거나 또는 레포트 컨제스천을 봤는데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플레이스 옵트를 일단 이미 하고 난 다음에 컨제스천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타이밍도 바이올레이션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조금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리파인 옵트입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플레이스 옵트가 정상적으로 잘 돌면은 리파인 옵트 명령어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잘하면 돼요. 근데 잘 하지 못해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명령어가 있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하죠. 애초에 이 명령어를 이 안에 포함시키거나 이 알고리즘 자체를 개선해서 플레이스 옵트 명령어 자체가 한 번에 끝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툴이 그 정도로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각 단계마다 페이즈마다
개선하는 그 명령어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툴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명령어를 추가로 써야 되고요. 이 명령어도 마찬가지로 서브 명령어가 4개가 있고 슈퍼 커맨드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 하나를 진행하면 4개를 순서대로 툴이 진행하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까지 하고 나면은 플레이스먼트가 조금 더 개선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명령어는 플레이스 옵트를 했는데 문제가 남아있으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런타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리파인 옵트가 이제 패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패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직 자체는 동일합니다. 로직 자체는 동일한데 이 버퍼를 여기 3개 연속으로 놨잖아요. 이렇게 안 놓고 이 버퍼를 하나를 뒤로 보내본 겁니다. 이 버퍼의 개수는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동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탠다드 셀의 개수만큼 그 딜레이가 계산이 되잖아요. 닷db에 의해서. 근데 이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전체 디자인의 타이밍은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셀 딜레이 자체는. 대신에 이 버퍼의 위치를 조금 바꿈으로 인해서 그 전체 패스를 옵티마이저 시킬 수가 있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R3랑 자세하게 설명은 또 오래 걸려가지고 R3랑 R4가 있는데 여기 엔드 게이트가 있는데 이제 버퍼가 처음에는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버퍼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요 라우팅 패스가 이 버퍼 때문에 나란히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가야 되니까 이 3개의 버퍼 스탠다드 셀이 나란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란히. 그리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가 너무 멀리 있으면은 만약에 프리플럽이 여기 있고 버퍼 2개는 같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버퍼가 만약에 뒤에 있다. 그러면 라우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서 뒤로 간 다음에 얘가 뒤로 앞으로 와서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있으면은 근처에 있어요. 이 3개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으면은 스탠다드 셀이 모여 있게 되잖아요. 모여 있게 되면은 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셀이 모여 있는 순간 컨제스션이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있어서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패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 스탠다드 셀 하나, 인버터 스탠다드 셀 하나를 뒤로 보내가지고 스탠다드 셀이 밀집되는 것을 좀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패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컨제스션을 좀 줄일 수 있구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네, 뒤에도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명령어는 플레이스 옵트입니다. 플레이스 옵트를 통해서 플레이스먼트를 하시면 되고 플레이스 옵트 할 때 보는 게 2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타이밍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컨제스션 관련된 거. 이 2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플레이스 옵트 베이직 플레이스먼트를 해가지고 2개를 레포트를 보고 개선이 안 되면 리파인 옵트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레포트를 다시 보면 좀 개선이 되고요.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리파인 플레이스먼트를 하시면 됩니다. 얘만 했는데 둘 다 문제가 없다. 그럼 밑에 2개는 하실 필요 없고요. 얘를 했는데 타이밍도 계속 문제가 있고 컨디션도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진행해 보시면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슈퍼 커맨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스먼트를 개선해서 타이밍이랑 컨디션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네. 네. 이제 플레이스먼트 랩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스먼트 랩은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 랩 3번인데 제가 지금 파워 플랜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급하게 하고 있는데 플레이스먼트는 랩도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플레이스먼트 가시면은 이니셜로 해보는 명령어가 create, placement, floor play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플레이스먼트 할 때는 명령어가 제가 방금 전에는 place opt라고 했잖아요. place opt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뭐냐? 얘를 해도 갖다 놓거든요. 얘는 그냥 랜더마이즈하게 던져놓는 겁니다. 얘는 타이밍하고 컨제스천 고려해서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얘로 하는 이유는 어느 구간에 스탠다드 셀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데 스탠다드 셀이 이런 데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데 실제로 셀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굉장히 빨리 돌아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초 이내에 스탠다드 셀을 다 던져봅니다. 근데 플레이스 옵트는 디자인이 크면 좀 오래 돌아요. 그래서 이 명령어 차이가 있으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고 이 랩에서 해보실 거는 요 리셋 플레이스먼트 하시면은 안에 들어갔던 거를 바깥으로 빼줍니다. 플레이스먼트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은 리셋 언더 플레이스먼트 하면은 바깥으로 한번 빼주고요. 요 키바인 마진은 숫자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실제로 바꿨을 때 요게 떨어지는 게 바뀌는지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요 픽스 이 메모리를 이제 고정하는 겁니다. 이 메모리는 왜 고정하냐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커가지고 얘가 막 돌아다니면은 플레이스먼트 할 때 툴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클럭핀이 여기 있고 메모리를 이제 여기다 갖다 놨는데 플레이스먼트 옵트를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면 툴이 그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셀을 계속 위치를 바꾸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스탠다드 그 툴이 메모리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계산을 해요. 나머지 스탠다드 셀은 여기다 놔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니까 타이밍적으로 좋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메모리가 만약에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메모리가 여기에 와버리면은 그 전에 툴이 놨던 스탠다드 셀은 여기에 겹쳐서 놓으면 쇼트이기 때문에 밖으로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일로 빼요. 그럼 다시 계산하거든요. 이 스탠다드 셀하고 거리를. 그럼 이 스탠다드 셀 거리를 다시 계산하고 이 메모리가 또 움직여요. 왜냐면은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이 메모리가 딴 데 가 있는 게 더 좋겠는데 이러면서 메모리가 큰 덩어리가 계속 움직이면 스탠다드 셀의 위치가 크게 바뀝니다. 크게. 그래가지고 메모리의 위치는 특정 영역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스탠다드 셀만 움직여서 타이밍을 잡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잡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플레이스 옵트를 해가지고 적당한 위치의 메모리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고정시켜서 그 옵티마이제이션 뒤로 진행할 때는 메모리는 움직이지 않고 스탠다드 셀만 움직이게 해가지고 최적의 위치를 찾도록 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큰 덩어리는 처음에만 움직이게 하고 나중에는 고정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고정을 하는 거고요. 고정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X 표시로 셀렉션을 하면 안 움직이는 애들은 이렇게 셀렉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메모리는 움직이지 않게 처리를 해주시고 플레이스먼트 블로케이지를 쳐서 스탠다드 셀이 메모리 근처에 오지 않게. 메모리 근처에 만약에 이렇게 붙으면은 포트랑 가까이 있으면 쇼트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주변에 이렇게 오지 않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5분만 설명을 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엔드캡, 그 다음에 탭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뭐냐면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미리 넣어줘야 되는 셀들이 있어요. 미리 넣어줘야 되는 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 엣지셀 또는 엔드캡이라고 불리는 요 끝에 들어가는 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탠다드 셀은 그 높이가 다 같다 그랬잖아요. 높이가 다 같아가지고 같은 스탠다드 셀의 높이를 가진 애들을 옆으로 쭉 놓은 다음에 이렇게 파워 그라운드를 쭉 연결해가지고 스탠다드 셀을 구성하는데 이 로우의 양 끝단에 특정 셀을 넣어서 막아줘야 됩니다. 이 스탠다드 셀 양 옆에 특정 셀을 넣고 막아주는 셀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플레이스먼트 하기 전에. 요거를 이제 양 끝단을 막아주는 셀들을 엣지 셀 또는 엔드 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셀을 어떤 셀을 써야 되는지는 PDK 안에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엣지 셀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셀을 엣지 셀로 써 라고 디자인 키트에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셀을 양쪽 끝단에 넣어 주셔야지 됩니다. 왜 넣어줘야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첫 번째 이유는 이 끝에 있는 그 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웨이퍼를 만들잖아요. 웨이퍼를 만들 때 그 마스크를 만들고 빛을 쏴서 패턴을 새긴다라고 했잖아요. 패턴을 새기고 그 엣징, 식각 뭐 이런 거를 통해 공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맨 끝에 있는 애는 손상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패턴이 명확하게 생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스탠다드 셀의 로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없으면은 끝단에 있는 스탠다드 셀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아서 셀이 잘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하나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셀을 만들 때 그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돼요. 셀이 커지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셀이 커지는 순간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그 스탠다드 셀을 컴팩트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기법들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런 스탠다드 셀을 컴팩트하게 만드는 과정에 의해서 특정 조치를 취해줘야 돼서 뒤에 셀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디테일한 거는 제가 뒤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끝단에다가 특정 셀로 스탠다드 셀을 막아주는 셀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디자인 룰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다큐멘터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위에만 막는 애들이 있고요. FDSY는 위에도 막아야 됩니다. 위에도. 공정마다 양 옆에 막는 공정이 있고 위에도 막아야 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정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어떤 셀로 써야 되는지, 옆에만 막아야 되는지, 위아래 다 막아야 되는지는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막으시면 됩니다. FDSY 공정은 위아래 다 막으셔야지 됩니다.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탭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탭셀. 이렇게 탭셀. 여기 탭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플레이스먼트 하기 전에 미리 넣어줘야지 됩니다. 미리. 엔드셀이랑 다르게 중간에 탭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탭셀을 왜 넣냐? 이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게 가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스탠다드 셀이 지금 여기는 탭셀이랑 엣지셀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는 넣어주셔야지 됩니다. 자, 스탠다드 셀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VDD, VSS를 그 옆에서 이렇게 연결해 줄 겁니다. 레일로 연결해 주는데
이 VDD VSS가 스탠다드 셀이 이제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얘도 이제 VDD가 스탠다드 셀에 이렇게 인가가 되는데 VDD가 여기에 있는 VDD랑 아까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VDD하고 뒤에 있는 VDD가 똑같이 1.8V가 그대로 들어오면 좋은데 이 VDD가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노이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IR 드랍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이 스탠다드 셀이 막 빠르게 이제 01010101로 바뀌면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010101을 막 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기 그 전압이 1.8V가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길게 레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1.8V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이즈 때문이기도 하고 IR 드랍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토글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VDD가 흔들립니다. VDD랑 VSS가 흔들리는데 이걸 흔들리는 거를 방지하려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탭셀을 넣어 놓습니다. 탭셀을 넣어주면 이 탭셀이 없을 때는 VDD가 그냥 쭉 가는데 이 탭셀이 있으면 이때 이 탭셀에 의해서 VDD, VSS가 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이 레일에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탭셀 같은 경우에는 DRC 룰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특정 간격마다 특정 셀을 넣어놔야 된다라는 게 다큐멘터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간격, 이 숫자는 공정마다 다 달라요. 뭐 SF28 공정은 값이 뭐 100 얼마고, 뭐 다른 공정은 35고, 뭐 이렇게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간격은 그 디자인 다큐멘터리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고, 어떤 셀을 놓을지도 다큐멘터리에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타이 셀을 써라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그 해당 타이 셀을 특정 간격으로 미리 넣어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디자인 룰이에요. 이 간격만큼 탭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DRC 룰 바이올레이션이 납니다. 그리고 그 VDD가 흔들리기 때문에 스탠다드 셀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첨언을 드리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디자인 키트는 시납시스 32나노 공정의 슈링크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32나노 공정인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강제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28나노로 만든 공정이에요. 정확하게는 32나노 공정인데 그러니까 웨이퍼를 축소시켜서 만든 거죠. 28나노 사이즈만큼. 그래서 요거는 탭셀은 엔드셀은 넣어야 됩니다. 왜 엣지셀은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시납시스 요 GPDK는 그 탭셀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요 디자인에서는 중간중간에 넣는 이 탭셀은 안 넣을 겁니다. 왜냐면은 디자인 키트 안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굳이 넣지 않을 거고 엣지셀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엣지셀은 넣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뭐 TSMC든 어떤 공정을 타시든 제 기억으로는 65나노 공정 이하의 공정을 택하시면은 탭셀이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칩 설계하거나 MPW 하실 때는 탭셀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꼭 넣으셔야 되고 우리가 진행하는 이 심플 랩에 있는 이 GPDK 시납시스 랩은 디자인 키트 안에 탭셀이 넣으라는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명령어 스크립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 예제에는 추가되어 있지 않아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플레이스먼트까지 내용이 끝났습니다. 실제로 한번 실습을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심시간은 1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많이 써가지고 1시 10분까지 하시고 죄송하지만 밥을 좀 빨리 먹고 플레이스먼트 실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식사하고 플레이스먼트 랩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1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식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